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입니다. 갑인일입니다. 예, 천간 지지가 똑같아 해서 간여지동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호랑이가 날아오는데 뭐 푸른 호랑이다, 이렇게 그저 푸른 눈을 가진 호랑이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태어나는 그런 날이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문행배, 곽종건이, 홍장원이 이런 자를 다들 쓸어버리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함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지만요, 경찰이 아예 그 견찰 노릇을 하는 게 개견자죠. 견찰, 민주당의 개견자, 견찰 노릇하는 거를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헌재 앞에 1인 시위하러 나왔다니까,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1인 시위로 인정 못하는 놈이 나왔어요. 경찰 모자도 안 쓰고 1인 시위라도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을 해야 그 1인 시위를 인정한다는 이런 동영상이 나왔어요. 완전히 민주당 개노릇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13만 명의 경찰들을 욕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또 기가 막히는 거는 문영배의 행범방, 그것을 시민단체 조사하라고 고발을 했는데 그거는 고발하지 않고 행범만 그게 뭡니까? 그게 뭐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조사한다는 겁니다. 도둑놈은 잡지 않고 도둑놈을 신고한 사람을 조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성스님의 그 유서 분명히 그 필적 감정을 해야 되고요. 홍장원이의 이 메모, 이거 필적 감정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뭐 말은 카드라 아니다, 이런 건 동영상이나 어떤 사진이나 뭐 특히 사진은 또 오리발 내면 되는데 동영상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요. 아니면 녹취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글씨는 메모는 바로 나올 수 있죠. 필적 감정을. 근데 현재에서는 그런 걸 절대 지금 하고 있지 않죠. 어쨌든 지금 8차 기일하고 이제는 9차 기일이 마지막 변론 기사를 해가지고 끝을 내려고 이 문영배가 송생 지랄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영배 이 자가 정말 탄핵돼야 될 자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동해안의 날씨는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참 고요한 날씨에 나라도 이렇게 빨리 평온이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학자 중에서는 뭐 여러분이 있죠. 이호선 교수님, 허영 교수님, 또 석자 교수님, 그죠? 각 대학에마다 이제 이 헌법학자들이 많이 계시죠. 저기 경희대에 계시는 석자 교수, 허영 교수님이 한 10가지를 조목조목 딱 이제 우리가 법에 지금 어긋나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 것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허영 교수님입니다. 경희대 석자 교수고요. 첫 번째, 형소법 보장 7일 답변 기한 보장 않고 수신을 간주했다. 형소법을 국회에서 보낼 때 7일간을 답변을 그지 않습니까? 대통령청에서 기한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거죠.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지정해버렸다. 어제까지 지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차에 그죠? 마지막 변론을 들어가겠다. 이런 지금 제스처 아닙니까? 요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이고. 세 번째, 수신 또한 재판 형사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한 채 법조를 위반했다, 이런 거죠. 수신 또한 재판한 사건 서류를 송부 촉탁 금지한다, 이런 거죠. 뭐 했다, 이런 거 있답니다. 또 네 번째, 내란죄 철회 수용으로 사기 탄핵 용의를 했다. 내란죄를 없앴으면 다시 국회로 가서 다시 뭡니까 찬반을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이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용의를 했는데 내란죄를 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국회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내란죄를 뺐으니까 대통령은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무총리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죄로 지금 한동석 국무총리도 지금 탄핵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죄가 없어지고 뺐으면 다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 정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를 권리 보장하고 안 하고 권리권을 침해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신문에 피소추인을 저 마음대로 결정해서 몇 명 잘라버린다는 거죠. 여섯 번째,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으로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삼적 동자가 생각해도 바로 필적 감정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그렇지 않습니까? 서버를 바로 까보자 하니까 그거는 안 까보고 문영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뭡니까
그 해커가 들어왔다는 거죠. 지가 한 짓을 그게 해커가 들어와서 다른 놈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 건은 해커가 들어왔다 하고 이거 뭔가 선거 관리 이거 뭔가 이거는 까보자니까 그건 해커가 침범을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진짜 간첩 아닙니까? 예. 7번째 논란 많은 마헌혁 후보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그죠? 이자가 정말 이 간첩 같은 자를 이제 하겠다는 거죠. 8번째 현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을 각하이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한덕수 탄핵은 뭡니까? 이 각하지. 각하된 내란죄가 없어버리니까 내란죄로 그 탄핵을 해서 내란죄가 딱 한 가지로 탄핵했으니까 바로 그 원상복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려법 연구회 출신 헌법 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은혜, 그죠? 이것들이 지금 마음대로 죽기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양아치도 아니고 헌법 그래도 헌법 재판관이라면 최고의 입법기관이고 맞지 않습니까? 한 번 심리로 끝나버리잖아요.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법법을 보고 인사하고 고개 숙이는데 양아치들만 모아놨다 이런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 때 17차 변론했는데 8차 변론으로 마무리한다는 이거는 시기적으로 절대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하는 행태는 정말 내로남불이 끝이 없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헌재가 아니고 형제 아닌가. 그래서 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찰이 개건자 견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어떤 이 행태가 참 우리 대통령을 맡겨놨다는 것이 사실은 참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들은 뭐 방명이 두드려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국민의 걸기는 더 올라가야 되고 지지율은 더 올라가서 정말 뭐 70%가 넘으면 저거 어쩌겠어요? 점점 더 그저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국민의 결기가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보수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씩 힘을 합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를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이 퍼날라 주시고 해야만이 지금도 국민 계몽이 40대 50대는 계몽이 잘 안 된다고 있죠. 그분들이 많이 계몽이 돼야 또 그분들이 또 나중에 나이 먹으면 기성세 그저 60이 넘으면 그분 또 60, 70세가 되잖아요. 40, 50대가 그 자들이 또 나중에 보수 쪽으로 이렇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더욱더 많은 계몽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전화기 이런 보수 참 이런 것도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도 다 애국자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대형 유튜버도 애국자고 또 뭐 이렇게 각 칼럼을 사시는 옷에 쓰시는 그죠? 요즘은 뭡니까? 조선일보도 조금 돌아섰더라고요. 칼럼이.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어제는 허영 교수님이 신동아 일보에 올렸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 조금씩 이제 돌아오는 신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이런 자들은 아직 꼼짝도 안 하잖아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정말 뭡니까? 돈 주고 보는 신문들은 다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쪽에 저것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앞에는 신문이고 뭐 방송국이 어차피 돈이 있어야 앵커를 운영하고 기자를 사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기업 하시는 분들도 보수 쪽에 있는 분들 광고 다 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돈으로 협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불법을 우리가 자들은 불법을 하지만 보수 쪽은 불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협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 절대 광고 주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도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압박을 줘야 저자들이 정신을 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쪽에서는 정말 불합리한 요건이 너무나 지금 많은 그 형태가 지금 현재에서도 참 보시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어제도 대령 하나가 보니까 저거 사령관은 정말 이준호 사령관은 정말 참 시리의 장군이고 시리의 군인인데 그 대령 하나가 나와서 답변한 거 보니까 또 그것도 무슨 물 먹었는지 분명히 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걔들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잡는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 좌파들을 혼내줄 위인들이 또 전하길 강사님 같은 분들이 점점 2, 3 계속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정규조에 있던 하소비입니까? 그죠? 하세비 그 정 교사님도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여인이 참 강주까지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 똑부러지게 또 이렇게 하실 날을 또 기대해 봅니다. 참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나와서 또 하세비 그런 분도 유튜브 가서 구독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구독 눌러주고 좋아요 이런 게 힘이거든요. 물론 뭐 금전으로 스폰으로 또 후원해 주시는 것도 도움도 되고요. 여러 가지 그냥 그분들이 다니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에서 그럴 때 좌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저 바이든이 그렇게 저 좌파들 언론들이나 시민단체에 돈을 그렇게 많이 대줬대요. 뭐 30조 달러나 대줬대요. 편법을 써서. 근데 이제 우파 쪽에는 사실 돈을 잘 안 대준대요. 근데 저쪽에 좌파들은 민주노총보다 워낙 시끄러우니까 우는 놈 그죠? 우는 두개서 뭐 하나 더 준다고 자꾸 울어대니까 저자들은 계속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그 뭡니까 시민단체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 보수 쪽에는 이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지 좀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죠. 전부 자기 힘으로 자기 차비 내서 자기 돈 내서 차비 들고 이렇게 안 하면 보수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자들은 대놓고 경비를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좌파 유튜브가 많고요. 또 좌파에 그러니까 좌파 유튜브 문 열면요 수십만이 확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자들은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우리가 보면 간첩 각종인 홍장 저런 간첩들이요 이 좌파들은 확실히 또 나중에 보상을 해준대요. 그런 거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이 국힘당 108명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정도 지지율 되고 이렇게 하면 홍장은이 그죠? 저 문영배 이렇게 나오면 바로 필적 감정하자 뭐 이렇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좀 떠들어 줘야 이게 우리가 힘을 받는데 저자들은 계속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생각해도 바로 홍장이 감정 바로 하면 되잖아요. 그 감정을 헌재에서 안 하면 다른 쪽에서 국힘당에서 그 메모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받아서 그걸 바로 감정해서 들이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헌재를 또 있지 않습니까? 위협을 좀 주고 이 가짜다 이렇게 사이드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국힘당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이제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국민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 유튜브에서도 목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국힘당이 좀 나서서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도 있고 또 부를 또 저 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불러가 얼마나 저 더불어민주당 조직입니까? 그 은행장도 6명도 막 부르는데 국힘당은 왜 못 거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항일도 부르고 뭐 동아일보도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 편파 방송 하느냐 안 그러면 뭐 부르면 또 언론 탄압이라 하니까 그 앞에 시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가서 시위를 한번 찾아가고 문 앞이라도 한번 찾아가고 편파 방송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해서 여러 가지 측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죠? 정한기 강사님 말 따라 뭐 아버지 죽기 전에 제사 장거리 준비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자들이 그래도 108명이 나서주면 얼마나 힘을 좀 받지 않겠나 이런 또 생각을 간절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또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어가고 많은 국민이 걸기하고 있는데 그 몇몇 사람밖에 안 보여요. 보니까 그죠? 성일종 뭐 그다음에 윤상현 나경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몇 사람 그 외에는 지금 라디오나 나가가지고 끌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이나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간철수라 가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고 내 판단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내 좀 판단 잘못했다. 그죠? 투사답게 싸우면 국민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용서가 또 돼요. 네, 라디오나 CBS나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죽게 사면 그런 자들은 이제 영원히 퇴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수 쪽은 또 이 굉장히 뭡니까? 앞에 나서는 건 좀 힘은 약하지만 감정은 오래 가는 게 보수 쪽이 힘들어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자는 영원히 그죠? 점잖기 때문에 또 낙인 찍힌 사람은 영원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때 당시에만 잘하면 되는데 이 보수 쪽은 국민성이 한번 잘못해서 낙인 찍히면 그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혀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 뚜껑 그렇지 않습니까? 간철수 그냥 저렇게 해서 대충 보수 쪽에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애국 시민 옛날에 그죠? 광복부터 해서 6.25 동란의 나라 거기에 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좌파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좌파들은 돈 주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취업시켜 주면 되고 승진시켜 주면 되고 한 자리 주면 되는데 이 보수적인 국민성이 그렇게 농락에는 또 잘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한 번 움직이면 그 힘이 또 굉장하게 파워가 센 거죠. 그래서 프로수도 잘 올라가지 않지만 한번 올라간 프로수는 떨어지지 않는 게 이 보수 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애국 시민 쪽이고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이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죠. 저자들은 우리 쪽의 사람 성향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래서 점잖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은 느리지만 또 그런 것이 굉장히 뭡니까? 오래 갑니다. 그런 낙인 찍힌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닉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자들이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잊혀지고 다 가슴에 더 꽂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나와서 업소하고 대통령 문 앞에 찾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헌재 앞에 어제 경찰관 시민 막 쫓아내고 탄핵 찬성 안 하면 1인 시위 못한다 할 때 그럴 때 빠른 국회의원을 지금 의견 되겠어요. 경찰관이 나가서 니 무슨 소리 했어? 그러면서니까 시민은 그렇게 뭐야 국회의원은 저희가 한번 건드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가서 좀 이렇게 뭐 입을 막아주고 행동을 해주고 하면은 아이고 간철수가 변했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좀 이해가 될 건데 뒤에서 내들 뭐 눈치나 보고 지금 라디오 방송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은 절대 용서가 안 되죠. 그 자들이 힘 있을 때 그래도 뭡니까 자기들은 뭡니까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조금만 잡아 넣어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국회의원은 그걸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참 우는 두견새 뭐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예, 참 국민이 이렇게 힘들고 자기 자사비를 내서 광주로 그자서 부산으로 대구로 일하자는 자기들은 떡값마다 850원 많은 나오는 인간들이 예, 뭐하고 떡만 먹고 앉았는지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예, 좀 뭐 1억 6천만 원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는 간철수는 뭐 재산이 2천억이 넘다며요. 예, 그런 자들이 그래도 나서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뭐 기분은 나쁘지만 이제 손난로 사다 주고 가서 같이 시위 같이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발에는 제가 참 지나친지 모르지만 커피 사주고 김밥 사주고 또 어묵 사다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일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진정으로 또 용서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를 빌면 또 이 보수 쪽의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용서도 잘해요. 근데 참 비수만 꽂아놓고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양심, 비겁한 양심들이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지배당한 것은 예, 그죠? 우리 양심이 그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작은 용기라도 전부 다 힘을 내고 해야만이 이 자들의 어떤 그죠? 나쁜 데 습성, 그런 습관, 그런 거죠. 행동 이런 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자들 속에 대통령을 지금 참 손에 몇 개 맞게 놨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안타깝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만 108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108명의 국회의원들은 한 대통령을 모시지 못하고 아직까지 뒷북 때리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우리는 한 자식을 참 우리가 부모가 10명이 옆전에 며칠 그 설날 때 보니까 뭡니까 가족 많은 사람들 많이 나와서 또 그 뭐 자식이 9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저도 자식이 3명인데요. 3명만 키워도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9명, 10명을 키운다면 정말 엄마, 아버지 정신은 하나도 없는 거죠.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빨래 사고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밥 3번 차리고 한 끼 밥만 해도 짜장면만 시켜도 12그릇이라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래서 식비만 그저 잠시 받는데 식비만 한 달에 200만 원 든답니다. 이 지금 국민이 모자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참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죠. 예, 식비만 한 달에 200만원이라는데 기업들도 이 방송 들으시면 그런 분들 도와주십시오. 자식을 지금 안 놓는 세상에 국민이 모자라고 중국인들도 불러들으니 이런 현상에서 그만큼 자식을 많이 놓고 좀 애국하는 그런 분들에게 예, 좀 기업에서 이렇게 덤보덤보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그 자식을 놓는데 또 신혼부부들이 힘을 받겠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희생정신 이런 것이 기업들이 문화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러면 가족도 이렇게 아무런 자식 놓는데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쌍둥이가 있는데요. 쌍둥이만 키워도 정말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한 명 제안하면 한 명 일어나고 한 명 울면 따라 울죠. 한 명 아프면 또 같이 아프죠. 그런데 9명, 10명을 그 키우는 참 부모들을 제가 잠시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대통령 108명에 8명 그죠? 국회의원을 좀 이렇게 프로수를 50% 가까이 올려주고 이렇게 좀 혼자 몸을 던져서 저렇게 살신성인 하는데 108명의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물에 물 탄 듯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 칭찬할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꼬봉들 보십시오. 딱 들어붙어 가지고 예 앞에 정청래, 박찬대 그죠? 뭐 그죠? 최민희 그 자들 많이 있잖아요. 김병주 그렇지 않습니까? 박선원이 뭐 이런 자들 그 보시면 참 이름도 듣기 싫지만 그래도 무조건 꼬봉질 하는 거 보면 참 그죠? 그런 것이 국힘당에는 왜 그런 열정과 그런 그죠? 그런 뭐 용기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위해서 못합니까? 저기는 정가사범에 8개 혐의를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자고 대통령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 국민이 보면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배지 떨어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지킨데 국회의원 배지가 영원히 지켜지겠습니까? 잔머리만 계속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심한 작전. 그래서 참 국힘당 이제 국에 말아먹을 자들인지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참 갑갑한 이 현실을 또 이렇게 또 바다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갑인날은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쥐띠분들은 앞길이 열리고요, 좋은 일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헌재 앞에나 또 강화문 저 강화문이나 또 좀 뭡니까? 광주 가시면 좋은 인연을 만나겠습니다. 소띠는 약간의 이별 수도 있고요,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찰 관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다가오는 또 유튜브, 좌파 유튜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범띠는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호랑이띠는요,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건 연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범띠는 욱하는 기분이 있어서 주식, 펀드, 코인, 강원랜드 이런 데 가시면 한 방에 다 넣어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토끼띠는 무난한 하루가 친구가 생겨 동료가 생기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애인이 찾아오기도 하겠습니다. 자, 용띠는 큰 투자운이 있고요, 재물운이 두둑합니다. 큰 돈이 생기겠네, 용돈이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좋은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뱀띠는 저기 차박이나 해외여행이나 저 광주나 뭐 강화문이나 멀리 떠나는 운이 와 있네요. 가셔도 무방합니다. 좋은 님을 만나겠네요. 말띠도 좋습니다. 저기 현재나 저 광주 가시면 좋은 님을 만나고, 그죠? 좋은 기인을 만나고, 또 가서 또 저 기업의 회장님 만나면 취준생들은 지금 20대 30대 노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정말 또 기업의 회장님 만났으면 취업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설화를 봤거든요. 그 삼성 이병철 회장님 등산 코스에 한 청년이 계속 나가서 매일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회장님이 뭐 하는 사람인가 물으니까 사실은 회장님 만나려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새벽에 나왔습니다. 참 이렇게 그 친구 바로 취업됐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열정을 보이다 보면 좀 그룹 회장님도 아마 시위 부대에 그쪽에 탄핵 반대 뭐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눈에 띄면 또 기업에서 회장님들이 뭐 좀 자리 이렇게 취업 하나 시켜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정당하게 그렇게 충분히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란 것이 수만 명을 거느리는데요, 그 한 명, 두 명이 없는 자리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좋은 뜻을 또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좋은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양띠도 좋습니다. 오늘 투자운이 있고요, 큰 재물운이 들어오겠습니다. 좋은 행재수가 있네요. 자, 원숭이띠도 역마살이 들어와서 어딘가 해외여행 크루즈 저기 현재 앞에나 광화문, 광주로 떠나겠습니다. 야, 닭띠는 약간의 원진살이 있으니까 자서 입 조심하시고요. 그죠? 절대 만나시면 정치색은 내시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다보면 서로 꼬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개띠는 오늘 좋습니다. 행재수가 있고요, 복권 당첨도 되겠네요. 가서 좋은 기인을 만나겠습니다. 멋진 날이 예상이 됩니다. 데이트도 좋습니다. 오늘 행재수가 있고요, 진급, 승진, 합격, 임용, 좋은 날이 또 이렇게 뭡니까 결혼 상대자, 또 연애 상대자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좋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좋은 기인들 많이 만나시고요.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좌파들을 척결하고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또 쇠세 이런 인간들 전부 척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간첩을 잡아도 뭐 우리가 어떤 법이 없다네요. 간첩을 열 그런 법이 정책내가 꽉 잡고 있답니다. 다른 법은 뭐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시켜버리고요, 그것은 꽉 쥐고 있답니다. 그래서 간첩을 잡아도 지금 처벌할 법이 없대요. 이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실히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멋진 금요일요, 불타는 금요일 되고 건강한 금요일 되시고요. 이 방송 여러 사람 볼 수 있도록 좀 좋아요 혹시 또 구독 안 누르시면 같이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또 자식들이 이런 영상은 그냥 그림만 봐도 안 좋겠습니까? 새벽 공기를 보시면서 해돋이를 보고 보면 자꾸 기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태양은 여러 가지 우리 양기를 줘요. 영상에서도 이렇게 같이 보면 서로 양기를 볼 수 있고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동해안에서 팔봉쌤입니다. 건강하세요.